네,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 이제 이슈 하나 잡고 공부하면서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주머니 마인드 웹 시간입니다. 황성수 매니저,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성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또 개인 사정으로 가셨는데 황성수 매니저도 여기서 빠지시면 저희 샷다 내려야 됩니다. 아, 예. 네, 어디 안 가시죠? 예, 저는 어디 갈 일 없고요. 예. 제가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예. 뭐 장수 출연자로서 뭐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거의 뭐 경제방송계 송혜 선생님처럼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네, 이번 주는 뭐 지난주 시장이 급반등한 데 따른 지금 기간 조정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시장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의 힘을 좀 비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이제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어느 정도 경계감을 좀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테이퍼링이 이제 11월에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일단 뭐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그동안 여러 번 좀 반복되었기 때문에 뭐 시장이 막상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더라도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인 조정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로서 시장은 오히려 좀 더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예산안과 그 인프라 투자 합의에 대한 좀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유럽에서 열리는 기후 정상 회의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한 2주 정도 체류할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런 그 예산안이나 그 인프라 투자가 합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 한 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저 다음 주에는 우리 코스피가 한 3,100포인트 선을 향해서는 한 번 더 레벨업 시도를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예. 뭐 헝다 이슈도 그렇고 뭐 국채 금리 얘기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시장에 좀 불안한 요소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 포션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3,100까지 무난하게 보시는 거는 좀 소망이 들어간 그런 포인트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아니면 이미 뭐 그런 네. 악재들은 다 반영이 시장에 여러 번 뭐 이제 이야기되다 보니까 반복된 악재는 그 악재로서의 그 효력이 예. 상당히 많이 좀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악재를 예. 이미 좀 소화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의 상단이 뭐 바로 이렇게 뭐 쭉쭉 올라가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3,100포인트 1차 저항 라인까지는 좀 반등 시도가 나타날 거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어떤 이슈가 좀 매기가 많이 쏠릴지 마인드맵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인드맵의 주제가 살짝 좀 약했어요. 약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핫한 주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오늘 주제는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했고요. 예. 최근에 뭐 메타버스나 뭐 NFT,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이제 트렌드하고 이제 접목되고 있는 게임 산업을 한번 게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또 가져오셨네요. 그러면 예. 여기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짧게만 예. 여쭤볼게요. 컨텐츠와 엔터, 미디어 요것도 넘어서 게임으로 이제 확 매기가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순환매가 돌 걸로 보여지고요. 컨텐츠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면서 오히려 컨텐츠 쪽에 투자 심리가 그래도 여전히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것도 괜찮고. 네, 그리고 뭐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예. 오프라인 콘서트가 또 이제 계속 열리고 그러다 보면 뭐 엔터도 나름대로의 또 재료가 있다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뭐 요즘 뭐 트렌드에 맞는데 메타버스나 뭐 NFT, 블록체인 같은 트렌드하고 접목되고 예전에는 뭐 게임에서 우리가 좀 이기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요즘은 돈 벌기 위해서 또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최근에 이런 좀 트렌드도 변해가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신작은 뭐 게임업 중에 가장 큰 재료입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성수기 앞두고 예. 이제 신작 모멘텀도 본격화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상당히 뭐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겨낼 수 있는 상당히 좀 강력한 뭐 이런 그 이슈 예. 산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우리는 또 이런 걸 보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예, 그런 맞습니다. 마인드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마인드맵인데요. 예, 현황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있고 그리고 4분기 주요 신작 게임 라인업이 있고 관련주가 있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업종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네, 이런 좀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게임 업종은 겨울이 최대의 성수기입니다. 추우니까 집에서 게임한. 그렇죠. 네, 일단 야외 활동이 적으니까 예. 사람들이 실내에 많이 있게 되는데요. 뭐 실내에 있으면은 보통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또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학생들 방학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납니다. 예. 네, 11월에 수능이 끝나고. 자, 그리고 국내 최대의 게임쇼가 바로 지스타 게임쇼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지스타 게임쇼가 그 시작된 날짜는 항상 수능 전후입니다. 저는. 올해도 보니까 수능이 11월 예. 18일인데 지스타 게임쇼가 11월 17일에 이제 개최 되고요. 한 장사 5일 전, 잘하네요. 네, 5일 전 열린데 수능 끝나고 학생들 바로 오라고. 장사 잘하네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네. 또 이제 이런 그 게임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겨울이 가장 성수기고 성수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 게임 업체들이 이런 좀 대작 신작들을 좀 참았다가 겨울에 많이 또 내놓습니다. 짜잔 하면서. 예. 그래서 가장 뭐 많이 팔릴 때 보통 이제 물건을 팔듯이 뭐 그런 식으로 네, 성수기 효과가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수기에 진입했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예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 둔화된다. 요거는 리스크로 봐야 돼요?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의 예. 성장이 네, 예전에는 성장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성장폭이 많이 좀 둔화되었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 쪽에 그 신작을 출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게임 업종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게임 업체들이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좀 메이저 게임 업체들은 그 해외 쪽에 우리 국내 게임을 또 많이 좀 출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네, 해외하고 국내에 동시 출시하는 게임도 많이 생기고 있고 예. 그래서 해외 쪽을 상당히 많이 좀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네. 자, 그리고 네, 메타버스와 NFT를 이제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원래 이거 게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게임 업체들이 또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NFT란 거는 그 대체 불가 그 자산인데 이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을 좀 활용하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좀 팔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위메이드의 그 게임의 미르4를 보니까 예. 게임 안에서 흑철이라는 걸 캐가지고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벌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메타버스나 NFT라는 새로운 이런 트렌드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예. 게임 업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파란색은 좀 리스크 요인인데요. 네, 그동안 특히 이제 그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 예. 고액 가금 모델을 많이 좀 내놨고요.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솔 2가 고액 가금 모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생겼고요. 자, 중국 정부는 또 규제 강화를 했는데 특히 뭐 청소년에 대한 게임을 좀 많이 좀 규제를 했었습니다.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게임 업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 특히 뭐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는 청소년에 한정되고 있고 청소년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이제 분위기가 좀 호전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게임주를 투자할 때 사실 이게 전문가님들마다 매니저님들마다 주관적인 의견이 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는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성수기나 뭐 NFT,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들이랑 요인들이랑 그리고 부정적인 리스크들이랑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중요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7대 3 정도로 리스크를 3으로 봐야 될까요? 예, 뭐 리스크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고요. 일단 뭐 고액 과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뽑기처럼 예. 그 아이템을 뽑게 되는데요. 이런 과금 모델에 대해서 많이 좀 개선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 출시하는 게임들은 이런 고액 과금을 많이 좀 줄이 나가고 있다고 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규제도 뭐 청소년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전체 그 산업 매출에서는 좀 적은 비중이기 때문에 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리스크는 좀 생각됩니다.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긍정왕이시네요. 시장도 3,100 갈 것이다. 리스크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 변화.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랑 NFT 요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예, 뭐 그쪽도 좀 관련 있고요. 일단 이제 고액 과금하고 좀 관련된 건데 예. 그동안 뭐 게임 업체들은 이제 과금을 많이 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강한 캐릭터를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좀 아이템도 사고 뭔가 좀 뭐 영양제도 먹고 이런 식으로 좀 강한 캐릭터를 예. 만들어야 되는데요. 현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캐시.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제 돈 들이기보다는 그냥 순전히 그 하루 그 활성 이용자 수, 네, DAU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좀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 기반의 뭐 정액제도 예. 이제 많이 좀 추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부분 유료화. 그러니까 일단 뭐 무료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좀 더 이제 레벨업 시킬 때 네, 돈을 쓰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저 아이템도 그동안 이제 현금으로만 살 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경험치를 축적한다든가 그리고 뭐 어떤 뭐 기념일, 예. 뭐 만일에 뭐 우리나라가 뭐 금메달을 따면은 뭐 아이템 한 개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이템 구매 방식을 사는 많이 좀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진출 본격화는요? 네, 일단 뭐 글로벌 진출 본격화는 일단 메타버스하고 NFT 기술을 좀 적용하게 되었다는 걸 예.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NFT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출시하는 게 좀 이제 규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고 팔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예. 많이 좀 규제를 했고요. 자, 근데 해외 출시작들은 이런 NFT 기술을 또 많이 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위메드의 미러포인데요. 위메드의 미러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뭔가 좀 사고 파는 이런 그 NFT를 매매하는 그런 그런 게 좀 제한되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해외에 출시된 글로벌 출시작들은 NFT를 또 자유롭게 또 매매할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에 매출도 크게 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기술이 해외 쪽에는 많이 좀 적용되고 있고 국내는 제한되다 보니까 만약 국내에 규제가 풀린다면은 국내 쪽에 뭐 게임 시장도 상당히 커질 걸로 보이시고 일단 뭐 위메이드나 이런 그 업체 외에도 뭐 다른 업체들도 이쪽 시장에 좀 뛰어든다면은 상당히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글로벌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지금 뭐 청소년 쪽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 규제를 하면은 판호도 좀 적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우려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최근에 요 게임 관련된 요 자료를 보니까 판호는 오히려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요. 그 근거를 보니까 뭐 지난 9월에 중국의 자유무역 시범지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북경이나 상해, 뭐 강동 지역에 무역이나 투자 촉진 관련된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을 보니까 기존의 그 게임은 중국의 중앙 그 선전부에서 월간 단위로 판호를 발급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민간 단위로 이제 리뷰를 좀 예. 보고 이제 승인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그냥 정부가 하다 보니까 좀 한정된 게임을 좀 승인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 민간에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걸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심의하고 바로 승인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게임을 이제 판호를 내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유무역 지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자 판호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판호 기대감도 좀 높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게임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게임은 좀 풀어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판호는 특히 외자 판호에 대한 좀 기대감은 최근에 좀 높아졌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검은 사막 모바일이 지난 6월에 중국에서 판호를 받았는데요. 이제 뭐 좀 있으면은 이제 중국에서 출시될 건데 예. 오랜만에 이제 중국에서 출시되는 게임이고 그리고 중국에는 그동안 좀 제대로 된 MMORPG 게임이 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대기 수요가 많고요.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데 예. 이번에 그 성과가 앞으로 뭐 중국 관련된 이런 좀 전략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정액제 말씀하시니까 아하하님께서 월정액제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요거 이제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예. 열심히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넥슨 그 다들 남자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넥슨 엘리베이터 자기가 세웠다고 다들 캐시템을 많이 질러가지고. 알겠습니다. 4분기 주요 신작 게임 라인업 요거는 딱딱딱 포인트만 짚어보고 가죠. 예, 일단 뭐 신작이 게임 업종의 또 가장 큰 모멘텀인데요. 예. 그래서 뭐 주요 게임 업체들의 이런 신작들 일단 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인드를 펼쳐보고 있는데요. 네, 가장 좀 기대되는 신작은 제가 녹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입니다. 예. 그래서 11월에서 12월에 중국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중국 텐센트하고 아이드림 스카이의 공동 퍼블리싱으로 출시되는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흥행 기대감도 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은 사막 모바일의 흥행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크래프톤은 네, 이제 뉴스테이트라는 게임이 이제 11월 11일에 글로벌 200개국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뭐 사전 예약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했는데 한국 게임 역사상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그래서 뭐 흥행이 성공하면은 또 이제 이런 좀 총싸움 배틀 로얄 장르 쪽의 특성상 상 높은 매출 안정성도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11일에 이런 뉴스테이트라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 W 있고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있고 이렇게 신작 기대감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게임주 중에서는 진짜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10% 넘는 그런 상승률 보여주는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게임 업종의 종목을 제가 한 32종목을 한번 추출해 봤는데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메타버스 ETF가 지난 그 10월 13일에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예. 그 메타버스 ETF 안에 게임주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ETF에 담겨져 있는 그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차별적인 좀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 뭐 게임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나 엔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네, 메타버스 ETF에도 좀 담겨지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수급에서 좀 유리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럼 오늘 네, 종목은 제가 이제 빨간색 큰 글씨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네, 크래프톤입니다. 네, 크래프톤은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국내 최다의 그 DAU, 그러니까 네, 그 일평균 그 이제 사용자 수. 네, 사용자 수를 기록한 업체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크래프톤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크래프톤은 네, 이제 MSCI 반기 리브랜싱에 이제 편입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좀 높은 확률로 좀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IP가 상당히 좀 글로벌에서 상당히 흥행을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2분기 기준 글로벌 5,900만 명의 그 유저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지난 4년간은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확장하고 네, IP를 강화했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네, 이제 다양한 그 신규 게임을 출시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네, 뉴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그다음 종목은 이제 넷마블인데요.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4분기에 그 신작 4개가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 종목이고 그동안 이제 신작 공백이 있다 보니까 실적도 좀 주춤했었는데요. 이번에 뭐 신작이 출시되면서 기존 게임들의 매출 감소세를 어느 정도 상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소셜 카지노 업체인 스피넥스 게임즈의 지분 100%도 네, 인수한다고 발표했고요. 예. 그래서 이로는 좀 시너지도 좀 기대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도 꾸준하게 순매수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10월 들어서 반등세를 계속 지속하는데 주가 위치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넷마블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요? 네, 카카오 게임즈도 지난주에 제가 네, 빨간색 종목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바로 MSCI 반기 리브랜싱 관련된 좀 수급이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MMORPG 엘리온을 네, 북미와 유럽에 이제 출시한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한 4%대 네, 강세를 좀 보이게 됐었는데요. 대표 게임은 바로 오딘인데 네, 오딘이 출시 이제 한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국내 게임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네, 이런 좀 오딘이나 이런 좀 네, 그 흥행 게임들의 예. 영향으로 해서 이 실적의 성장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리고 오딘이도 내년에는 이제 대만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일본에서 1위를 기록했던 오마무스메라는 게임이 또 이제 출시될 건데 이 신작에 대한 이런 기대감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네, 뭐 카카오 게임즈는 예. 연기 금등 기간이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네, 이 종목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펄어비스도 있고 위메이드도 있고 뭐 M게임은 없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 M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또 창성수 매니저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릴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뭐 크래프톤,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가 제일 큰 글씨, 제일 빨간색 글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는 넷마블이랑 카카오 게임즈가 좀 이뻐 보이는데 황성수 매니저의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세 종목 모두 상당히 뭐 위치나 뭐 밸류나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저는 일단 단기 모멘텀 있는 크래프톤을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크래프톤. 네, 앞에서 말씀드린 11월 11일에 뉴스테이트란 게임의 예. 신작 출시가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신작 모멘텀이 또 수급을 좀 불러올 수 있는데 최근에 뭐 연기 금등 기간이 거의 매일 꾸준하게 좀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50만 원 전후에 매물을 선다면은 한 단계를 레벨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뭐 크래프톤 네 일단 이런 좀 네, 단기 모멘텀 있는 종목이니까 예. 네, 고점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보통 게임주들은 신작이 이제 출시되고 나면은 예. 재료 소멸로 또 일시에 좀 매물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작 출시 전까지 한번 좀 바라보시면은 뭐 괜찮은 성과 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게임주들 황성수 매니저님한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무료 방송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 이렇게 7글자 내용란에 네. 찍어서 보내주시면 요 마인드맵 원본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 황성수 매니저가 올려주시는 자료 그대로 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 이렇게 7자 치시면 됩니다. 뭐 무료 방송도 하시나요? 예, 무료 방송하지 않고요. 저희 그 노란토 채팅방에 예. 질문을 올리시면은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 게임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요거는 정말 핫한 그런 예. 이슈라서 다음 주도 소개해 주신 게임주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